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HLB 말씀을 드립니다. HLB가 낙폭이 좀 오늘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그 6월 달에 그 저점이 있었잖아요. 네, 이 6월 달의 저점을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이탈했습니다. 자, 완벽히 이제 이탈한 건 아닌 그런 모습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오늘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걸쩍지근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네. 사실 이 지금 HLB 혼자만의 급락입니까? 혼자만의 급락이에요. 지금 뭐 4% 정도가 다른 그 10%뭐 7%뭐 이렇게 내린 종목보다 하락률이 이제 강한가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 시장 이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월에 저점을 여하튼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파나진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이었다 다른 재료에 대한 말씀도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변경도 있었던 거 말씀을 당연히 드리고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그 더블 정도 목표로 하는 추천주 이것도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저 HLB가 잘 유지가 되다가 슬쩍 깨져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를 볼 때 차트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급 패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를 사후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이 그 이슈를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호재료가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차트가 저점을 이탈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매도를 했다가 급호재가 나올 경우 이런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럴 땐 사실 멍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물론 차트는 참고를 해서 보지만 이런 HLB와 같은 종목을 차트만 가지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 HLB와 관련돼서 재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재료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그 재료의 강도가 대단히 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트에만 의존하는 것은 또 맹점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상으로 위협당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호재료가 나와서 시세를 끌어당기는 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파라진의 어떤 종목은 M&A를 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표 변경건에 대한 재료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대표였죠. 네, 김동건 대표가. 근데 김동건 대표는 미국 사업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미국 사업을 총괄하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동건 대표가 무슨 어떤 불법 사실을 저질러서 대표가 지금 현재 바뀐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미국 사업 잘해서 상업화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대표 변경은요.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공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개 이제 대표가 변경된다 그러면은 나쁜 일 때문에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대표 변경은 미사업 총괄하고 미사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수순 정도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그 대표 변경에 대해서는 주가에 당장 영향이 있는 그런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당연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HLB와 관련해서 얼마나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7월 달 이번 달에 교모세포종 신약 이상 중간 결과 발표도 있고요. 그룹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메리스모 테라퓨틱스 지분 취득 뭐 이런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시간의 강세를 보였고 장중에도 이제 상당히 좋았었죠. 그랬다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네. 이런 무수히 많은 호재료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임상권과 관련한 직접적인 호재가 나와야 주가가 더 강력하겠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HLB 측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재료가 좀 반응을 약간 했어요. 반응을 했는데 아주 심도 있게 강도 있게 작용을 한 부분은 좀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차에 오늘 이와 같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요, 오늘의 하락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종목들이 엄청 내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내렸어요. 1327 종목이 내렸네요. 1327 종목.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투심이 악화됐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홍콩 H 지수가 우리 시장하고 연관성이 이제 좀 크죠. 이쪽이 이제 3% 정도, 3.3% 내려서 그 요인이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홍콩 H 지수는 왜 내렸을까? 결국 뭐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7월 달에 기정사실화 되는 거와 같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LB 자체로서도 HLB가 뭐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될 때 타격을 입잖아요.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내리는 종목들이 좀 많았고 HLB 같은 경우도 그 같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HLB 자체가 어떤 색다른 악재가 나와서 밀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밀리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니냐.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한 2% 내리면서 이제 음봉이 좀 길게 나왔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HLB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지 뭐 어떤 색다른 악재가 나와서 밀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HLB만의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외인들이 이틀 매수를 3일이죠, 뭐 3일 정도 매수를 해주다가 매도를 이틀이죠, 네 이틀입니다. 이틀 정도 매수를 해주다가 이제 오늘 95,000주 정도 순매도가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도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어요. 우리가 애초에 사실 뭐 외인들의 매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네들이 HLB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기보다는 요즘 뭐 매수를 하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은 뭐 단타 매매를 외인 같은 경우 이제 단타 매매하는 창구도 많고 하니까 뭐 사실 큰 기대를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해줘서 이거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안타깝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네들이 뭐 최근에 크게 매수한 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매도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여하튼 공매 같은 경우도 이제 추이를 보면은 공매도량이 좀 늘었죠. 19만 주 정도로. 그리고 공매도 비중도 21%.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컬한 것이요. 이 주가가 이렇게 좀 약할 때는 이 공매도가 조금은 더 압박 요소가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은 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그거죠. 제가 최근에 그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 공매도 대차, 뭐 이 다 마찬가지죠. 공매 대차다 주가의 위협 요인이 되는데, 이 공매 부분하고 이 HLB라는 몸통하고 그리고 공매라는 꼬리하고 볼 때 이 사실 그 몸통이 좀 약할 때는 꼬리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몸통이 강하면 꼬리가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 HLB 자체가 몸통이 좀 약해지니까 꼬리가 몸통을 약간 흔드는 그런 패턴이 돼 버려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HLB 주주로서 이 HLB를 매수를 한 분들의 그 기대감은 뭡니까? 이 HLB가 결국 신약 성공해서 상업화나 판매화 돼가지고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 이걸 원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오늘 같은 경우 1,350원 내려서 30,850원이다. 3만 원대 근접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대고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진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느냐. 이 M&A 건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이게 제일 크잖아요.
이 재료는 갑자기 나오지 뭐 알려주고 나오질 않습니다. 주가가 급반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LB는 사실 그 리보세라닙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계열사들로 분산을 잘 해놨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제 안전한 종목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나진인데요. 파나진 M&A 건 뭐 역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나진의 주가가 그냥 저절로 죽질 않는, 그냥 그 쉽게 죽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건 뭡니까? 결국 파나진 당사자가 M&A 건의 모멘텀을 또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당장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대개 한 이런 서너 가지 정도의 주가 반전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이 HLB 자체가 HLB만의 악재로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라는 거죠. 홍콩 지수가 밀리면서 결국 신흥국 쪽의 증시들이 같이 좀 동반 하락을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전체 시장 맥락에서. 전체 시장이 내리면서 내렸다는 그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거나 뭐 지금 이런 정도 하락을 했다고 그래서 며칠간의 상승을 좀 빼먹었다고 그래서 여기다 대고 매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아직은 우리가 그 어떤 큰 맥락의 기준선, 이런 기준선은 이 정도라고도 볼 수 있죠. 되게 한 28,000원대. 아직은 지지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지금으로서는 되게 이런 정도 라인, 그죠? 요 정도 라인 때 뭐 이런 정도 라인까지 그 손괴할 정도로 이제 강하다고 한다면 하락 강도가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일부 축소를 해서 밑에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전체 물량을 매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지지대 라인이 지금 엄연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M&A 건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하락에 우리가 크게 주눅이 들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찬찬히 살펴가지고 다음 수순을 잘 연구해 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이 HLB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고민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그 고민들은요, 제가 소통방을 좀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서로 한번 그 고충을 토로해보고 서로 그 해결책을 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영상에서 드리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갑작스럽게 나오는 매매 사인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바로 제가 사인을 드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우리가 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계시면서 이제 영상을 가끔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카톡이라고 문자 주셔서 한번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문자로만 내가 그 같은 사항을 문자로만 내가 받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종목명, 그러니까 뭐 HLB, 그죠? 뭐 아니면 뭐 HLB 테라피틱스 종목들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하여튼 그 오늘 조금 그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자, 이 위기를 잘 벗어나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답을 낼 수 있는 종목, 요거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종목 꼭 매매하셔서요.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주를 하는 게 아니죠.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건이라든가 PC 수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 종목은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 원 내지 5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정도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 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의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 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당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더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 네, 더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가지고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